센 나라는 징기스칸. 옛날 제 어렸을 때 이 노래 굉장히 유행을 했었거든요. 저도 참 좋아했던 그런 노래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불렀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징기스칸의 어떤 몽골, 그 몽골이 또 우리에게 주었던 피해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주었던 그 몽골의 어떤 그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징기스칸 노래를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불렀다라고 하는 것도 좀 역사의식이 없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이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몽골이 여러분 알잖아요. 원나라. 이 몽골이 그 정복했던 어떤 그 나라들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지역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죠?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 원제국. 이걸 형성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죠? 이 몽골이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몽골이 쳐들어옵니다. 13세기는 바로 이 몽골이 쳐들어오는 그런 시기. 자, 이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저항을 했을까?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는 여러분들, 이때 진짜 피해가 많았어요. 우선, 사실은 그 앞에 있었던 여러분들 요 나라 있죠. 이 거란족 침입 과정 속에서, 앞에 좀 볼게요. 이 거란족 침입 과정 속에서, 이 부처님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들을 좀 물리치겠다라고 해서 만들었던 경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초조대장경이다라는 겁니다. 초조대장경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때 이제 만든단 말이에요. 이거 만들어서 부처님 힘을 빌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거란족을 이제 물리치고 나서 이제 만들었던 게 이제 뭐였냐면 바로 요거 보이시죠? 천리장성을 축조합니다. 북방민족들 여진 거란을 막기 위해서 세운 게 천리장성. 그다음에 이제 개성 주위에는 또 나성. 개경 주위에는 또 이 나성을 또 축조하는 그런 모습들도 지금 보이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거란 침입을 지금 막아내고 있는데 이 초조대장경, 이게 이제 언제 불타냐면 바로 몽골의 침입 과정에서, 이 몽골의 침입 과정 속에서 저 초조대장경이 불타게 됩니다. 초조대장경이 불타게 됩니다. 이게 몽골은 오면 여러분들 그냥 다 불태워요, 그냥. 진짜 이게 다 이게 세계 문화유산들인데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 이러면 안 되지, 그지? 정복한 건 정복하더라도 이런 문화유산을 하면 안 되는데. 자, 그리고 여러분들 선덕 여왕 때 세웠던 왜 황룡사 9층 목탑 있잖아요. 황룡사 9층 목탑도 불태워요. 이런. 황룡사 9층 목탑도 불태워요. 진짜. 나만 하는 게 없습니다. 이 몽골이 한번 쓸고 지나가면 나만 하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인데 진짜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황룡사 9층 목탑이 불타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몽골에 맞서 싸우자! 이 당시에 여러분 최씨 무신 여건이에요. 최후 아시죠, 여러분들? 정방,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최충원의 아들 최후, 배우셨잖아요, 여러분들. 이 최후가 어떻게 하냐면 강화도를 천도합니다. 결상전! 외치면서 우리는 끝까지 싸우고 있다. 왜 강화도일까? 이 몽골은 여러분들 말을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이동하는 건 꽤 어색해해요. 낯설어해요. 근데 강화도가 어떤 곳이냐면 굉장히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섬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를 건너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로 강화도 한번 가보시면 그 강화도 요렇게 앞에 이 물살을 한번 보세요. 진짜 빨라요. 제가 봐도 무서울 정도로 물살이 엄청 빠릅니다. 막 소용돌이 치고 회오리 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빨라요. 그걸 보니까 이게 참 몽골인들이 여기 그렇게 멀지 않지만 여기를 건너기가 쉽지가 않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후가 아마 그런 걸 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강화도로 천도에서 결사항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힘을 빌려가지고 한번 막아봐야겠다라고 해서 다시 초조대장이 불탔잖아. 그래서 만든 게 뭐였냐면 바로 팔만대장경이에요. 팔만대장경을 이때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만대장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초조대장경 다시 만들었다. 다시 만들었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제조대장경. 초는 처음 만든 것이고 이 팔만대장경은 다시 만들었다라고 해서 제조대장경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어쨌건
이렇게 몽골의 어떤 침입 과정 속에서 활약했던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김윤후와 배중손이라는 인물. 김윤휴가 아니라 후야. 김윤후. 발음이 참 어렵죠, 여러분들. 예쁜들은 이게 발음을 어렵게 지으신 분들이 계세요. 김윤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김윤후는 정말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셨던 그런 분이에요. 이 김윤후가 활약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처인성. 이 처인성 전투에서 당시 몽골 장수였던 살리타, 이 살리타를 처단하는 그런 모습들 대단하죠. 그리고 이 처인성은 지금이 어디냐면 저쪽 그 경기도 용인 근처에 용인 근처.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또 어디서 나타나셨냐면 충주에서 등장합니다. 충주에서 이 노비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는 어떤 그런 모습들 보여요. 노비의 어떤 그 노비 문서를 다 붙여오고요. 자, 이제 나라를 위해서 싸우면 너희들이 노비 아니야. 신분 해방시켜줄게. 노비 해방시켜줄게. 과감한 결단을 내리면서 그들과 함께 맞서 싸우는 모습들. 아니 이게 처인성 전투에서 활약하셨던 분이 충주에 등장하니까 아니 형이 왜 거기서 나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셨던 바로 김윤후. 승려의 어떤 모습 또 어떤 그 관리자의 모습들이 아주 굉장히 변신하시면서 활약했던 어떤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몽골이 힘들어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죠.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항전하다가 결국은 항복을 해요. 물론 이렇게 싸웠기 때문에 고려의 깃발을 내리지 않는 조건입니다. 고려의 풍속을 지키는 어떤 조건으로 항복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요. 이런 사례가 없어요.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몽골이 한번 말 밟고 지나가면 그냥 초토화라고 보시면 돼요. 나만 하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와우. 이런 모습을 보였다. 이건 대단하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이후에 부마국, 원나라의 사위 국가가 된다. 이것도 원제국이라는 그 시스템 관점 속에서 볼 때는 어마어마한 지위를 이 작은 나라 고려가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그 항복하는 과정 속에서 무슨 소리냐. 우린 끝까지 싸워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이 배중손이 이끌고 있는 배중손과 함께 그리고 삼별초. 네. 삼별초 항쟁을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 삼별초는 여러분들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거냐면 바로 강화도에서 그 다음에 진도에서 그리고 제주도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가면서 항전을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도에서 이 삼별초의 어떤 흔적을 찾아보려면 여러분 용장성을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그 흔적을 찾아보시려면 항파두리성, 여기를 이제 찾아가시면 될 겁니다. 그죠? 바로 이러한 어떤 삼별초의 끝까지 싸우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아이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이 세계 대제국 원과의 어떤 그 저항을 일단 마무리는 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엄청난 폭풍과도 같은 태풍과도 같은 이 밀어붙이는 과정 속에서도 결국은 버텨냈다는 것.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지배층들 강화도로 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 육지에 버려져 있었던 이 백성들은 정말로 고통 많이 당했다라고 하는 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